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있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저는 그 중에서 이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메리츠 증권의 매출이 메리츠 금융지주에 잡히고 있으니까 메리츠 증권의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메리츠 증권은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겠죠.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주식 거래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로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있죠. 뭐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뭐 등등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이 HTS 그리고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며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 HTS와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이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이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이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일단 호가 세분화를 시키면서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퇴근 이후에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증권사들을 모두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출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향후 장 마감 시간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들은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자들은 대체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또 설치를 해야 하고, 뭐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예견했었는지 대체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체거래소가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메리츠 증권의 매출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메리츠 증권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해야 하는데 증권 거래가 밤 8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이 이용한 이용자 수가 실제로 증가가 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지지라인의 경우에는 여기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신고가 부근이긴 한데 금일 흐름이 이 구간을 좀 지지해주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면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금 상승을 한다면 흔히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21일 이평선 돌파가 중요한데요. 이 21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찍을지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금융투자, 즉 기관에서 지금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힘입어 기관은 지금 순매수를 향해 가고 있죠. 개인도 지금 88,0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뭐 다시 시동을 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기관에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지주, 금융사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수급을 보시려면은 이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제가 시간에는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관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